자,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통화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이제 경기가 나쁘다고 실물 자산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잘못 착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경기가 되게 나쁘면 집값도 막 다 떨어져야 된다. 이제 저희는 부동산 채널이니까 좀 부동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쁘니까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야 되는데 왜 시장에 나가 보면은 부동산 가격은 하나도 안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왜 또 이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은 꿈틀거리면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부자들은 확실히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정부도 성장 둔화 우려, 금리 인하 시그널 나올까? 뭐 금리 인하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금리가 인하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 말은 뭐냐면은 뭐 전혀 금리가 오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한번 보면, 자, OECD, KDI 등 올 성장률 우리나라 성장률을 되게 낮췄어요. 지금 3% 이내의 성장률이면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 낮춰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OECD, KDI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 IMF 등도 통화 완화를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성장 둔화 우려, 이 통화 완화, 금리 인하 시그널이 결론은 돈을 빌리는 비용을 낮게 해줄 테니까는 돈을 좀 많이 늘려라, 많이 써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뭐 이제 계속 금리를 낮춰야 된다, 그죠?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도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다.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돈과 물가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도 금리 인하를 포함해 통화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결론은 통화로 인해서 경기에 대한 부진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포함해 통화 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 뜻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 불안, 저금리에 갈 곳 잃은 돈 천조 육박. 경기가 되게 나쁘면 여러분들은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갈 곳 잃은 돈은 무려 천조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는 게, 경기가 불안한 것과 물가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이다. 물론 통화량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으면 매도 매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틀에서 본다면은 통화량의 증가는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화의 흐름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매도 매수가 안 이루어지니까 매도 측에서 가격을 낮춰야지 매수가 이루어지니까는 부동산 가격이 마치 잠깐 떨어지는 걸로 보이지만 급매물이 소진이 되고 결국은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현상을 보이는 것은 뭐냐면, 경기가 불안하다고 해서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돈은 항상 어디로 튈 수 있는 돈이, 부동자금들이 천조에 육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경기에 대한 시그널이 좋아지면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갈 경우에는 또 다른 엄청난 상승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불안한데 불안한 금융시장은 저금리 장기화에 갈 곳 잃은 돈 1천조 육박. 그래서 부동자금이 우리나라로는 잘 안 흘러가고 있어요. 안 흘러가고 있고, 이런 돈들이 부동산 시장 냉각에 증시도 부진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런 돈들이 달러나 금을 사는데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우리나라 경제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이긴 하지만은, 이런 돈들이 움직이면서 금값도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달러도 장중에 1,200원까지 돌파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KDI 경제 전망을 보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면은요,
투자 위축을 중심으로 내수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 그냥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투자 위축을 중심으로 내수의 증가세가 둔화돼요. 그러니까는 돈을 많이 안 쓰는 거죠. 투자를 많이 안 하니까는 돈을 많이 안 쓰니까는 내수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내수도 없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내수 소비도 없고 수출이 안 되니까는 그러니까 외국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총 소비가 줄어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총 소비, 그러니까 총 수요가 부진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요 측면에서는 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소비의 증가세도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도 빠르게 위축되니까는 총 수요가 부진하다. 총 수요. 우리나라에서 대한 수요와 외국에서 쓰는 수요 자체가 굉장히 부진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확장적 기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은 나라에 대한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확장적으로 돈을 많이 풀어라. 재정도 풀고 통화정책도 풀어라. 이제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뜻이고, 그래서 재정정책으로는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은 뭐냐면 원래 하려고 했던 예산보다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가결하지 않은, 그러니까 협의가 되지 않은,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쓰려고 집행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는 의도하지 않은 예산이 발생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의도하지 않게 더 많이 예산을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돈을 더 많이 푼다. 재정도 돈을 많이 푸는 거고, 통화 정책도 결론은 확장적인 기조로 가라. 그러니까는 나라에서 돈도 많이 풀고 금리도 인하하고 돈을 막 풀어가지고 돈이 세상에 잘 돌게, 돈에 대한 소비량을 늘려라. 지금 돈이 너무 돌지 않고 있다. 경기가 안 좋은 것은 투자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돼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는 돈을 막 잘 갖다 쓰면서 통화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돈을 많이 풀고 금리도 좀 인하하고 금리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지금 높이지 말고 유지하면서 또는 낮추면서 확정적 기조로 가라. 이제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으로 고착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만들더라도, 경제 주체가 만들더라도 물가가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수준이 고착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을 좀 안정화시켜라. 그래서 얘네들이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완화해갖고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라는 뜻은 뭐냐면은, 결론은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똑같은 물건의 양이 있을 때 물건의 값이 올라간다는 것을 표현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만약에 집이 세 채가 있고 돈은 300원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집과 돈만 맞교환해요. 세상에서 집과 돈만 맞교환해요. 세상에 물건은 집밖에 없고 세상에 돈은 300원밖에 없다고 하면은, 이 돈으로 집의 하나에 대한 가격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 하나에 100원씩 형성이 되겠죠. 근데 그 물건은 그대로 있고 집은 그대로 있는데, 집을 교환할 수 있는 통화량만 늘려버리면 집값은 당연히 높게 올라가겠죠. 둘의 교환 가치는 같다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물건과 돈의 양은 똑같이 교환할 수 있는 양이 같다고 봤을 때 돈의 양을 늘리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도 통화량을 풀게 되면은 물건 값은 엄청나게 올라가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보면은 경기가 최악인데 빵 하나 사 먹으려면 돈을 트럭으로 갖고 가죠. 너무 빵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고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물건 값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물건 값이 올라가는 것은 경기가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고 통화 가치의 양으로서 통화량을 보면 화폐의 가치를 보고 이 물건 값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 통화량을 엄청나게 늘리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소비량이 많아서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물건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수자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통화의 흐름이 별로 안 좋아서, 매수자가 없을 경우에 매도자가 가격을 낮춰야지만이 거래가 성사되는 급매물들은 그렇게 소화가 됐지만은 전반적인 큰 경제에 대한 틀로 놓고 봤을 때 돈을 많이 풀게 되면은 물건값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매물이 싸게 거래되는 것과 전반적으로 물건값이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화정책의 의미를 보면 통화량을 늘린다.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갖다 쓰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금리의 인하 가능성도 있다. 금리를 인하까지는 안 하더라도 금리가 올라갈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원화의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죠. 원화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환율은 당연히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화 가치 하락과 환율 상승은 같은 말이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1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을 주고 살 수 있었다면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1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거의 1,200원을 줘야지만이 1달러를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수출은 상승을 하고 수입은 하락을 하게 돼요. 수출이 상승하는 이유는 그전에 어떤 물건을 하나 1달러에 팔았으면 그전에는 1,000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1,200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은 굉장히 가격 경쟁할 수 있는 폭도 생기는 거고 훨씬 더 수출하는 기업들은 좋아지는 거고 반대로 수입은 하락하게 돼요. 왜냐면은 똑같은 물건을 사들이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1,000원을 주면 살 수 있었던 물건이 1,200원이나 줘야 되니까 당연히 수입은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통화량 증가는 실물 자산 가격을 굉장히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통화량 증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지금은 통화량을 증가를 하라고 뭐 OECD뿐만 아니라 KDI 연구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IMF에서도 통화 완화 정책을 지금 쓰라고 우리나라한테 계속 권고를 하고 있다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는 실물 자산의 가치의 가격, 실물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기 하락과 집값 하락은 조금은 다른 뜻이다라는 것을 경기가 하락하니까는 돈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경기 하락은 돈의 융통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천조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다 돈을 더 풀면은 거기에 대해 실물 자산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 증가는 실물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거고 달러 가격 상승 및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통화량이 상승을 하면서 국내 부동산의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 통화 가치에 하락을 했으니까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통화 정책, 완화 정책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달러를 사거나 부동산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자기에 대한 금융자산이 굉장히 많고 여유자금이 굉장히 많지 않은 이상 물론 현재 분위기로 놓고 봤을 때 달러를 사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부동산을 사는 게 안전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꼭 쥐고 있으려고 하는 돈을 가장 흔하게 만들려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재정 정책을 확대를 하고 통화 완화 정책을 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꼭 쥐고 있는 돈의 가치는 하락을 한다. 여러분은 그럼 가치가 하락하는 여러분의 재산을 쥐고 있을 것이냐, 돈을 쥐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달러나 부동산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잘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5월 달에 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권고를 했습니다. IMF뿐만 아니라 OECD가 5월 22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권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어떻게 지금 움직여야 될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상의하고 싶으시면 저희랑 투자 상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저희랑 계속 하고 싶으신 분들 계속 상담하고 저희랑 계속 저희 채널 시청하고 저희랑 같이 하실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